2024년 중국 베이징. 한국 애들 뭘 믿고 저러는 거야? 기술도 별로, 문화도 복사품 수준인데 우리가 훨씬 대단하지 않나? 중국 SNS를 뒤흔든 한 편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한 중국 인플루언서의 도발적인 콘텐츠가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죠.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혔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 진짜 한국 모습을 보여줘. 그래, 내가 가볼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만만했던 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7일간의 기록입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 후 잘 보고 갑니다라는 댓글로 영상의 온기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 22세 중국의 인플루언서입니다. 팔로워 500만 명을 보유한 틱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과 웨이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죠. 솔직히 말하면 논란이 될 만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제 전략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SNS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들로 관심을 끌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중국을 비교하는 콘텐츠가 특히 인기였어요. 우리가 최고다라는 메시지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내용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고 했을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직접 아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좋아요. 가서 제대로 보여줄게요. 정말? 그럼 일주일 정도로 기획해볼까? 네. 팬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한 후 더 확실한 근거로 제 생각을 증명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다시 댓글들을 봤습니다. 진짜 가세요. 한국의 진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직접 보여줄게. 한국이 얼마나 대평가받는지 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깔끔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이더라고요. 중국의 대형 공항들도 좋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시설이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더 놀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빨랐거든요.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이내라고 하더니 정말 그랬어요. 직원들의 안내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주변을 촬영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으려 했는데 일단 공항 시스템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어요. 중국어 표기가 특히 정확하더라고요. 택시를 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이 중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반가워서 중국어로 대답했는데 알아듣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통역 앱을 켜고 대화했어요. 중국에서는 상대가 누구든 당연히 중국어를 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외국인인 제게 먼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정말 깨끗했어요. 교통체계도 질서정연했고 건물들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국을 까기 위해 온 건데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거든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켰어요. 팬들이 궁금해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을 비판하길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은 정말 괜찮았다고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다고요. 몇몇 팬들이 실망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저는 계속 진실을 말했어요. 아직 첫날이니까 더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인상이 너무 달랐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중국어 안내 책자를 건네며 웃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91%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강화한 모양이었습니다. 객실도 예상보다 깔끔했어요. 중국어로 된 TV 채널도 있고 심지어 중국 음식 배달 메뉴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근처 카페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 메뉴판은 기본이고 직원도 간단한 중국어 단어들을 알고 있었어요. 주문할 때 중국어로 음료 이름을 말해도 알아듣더라고요. 2024년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업계에서 중국어 교육을 강화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오후 팬들과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댓글창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길 원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평소 같으면 바로 결론을 내렸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댓글창이 조금 시끄러워졌어요. 일부 팬들은 제가 너무 신중하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객관적으로 보려는 제 태도를 지지해 주었어요. 방송을 마치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10분 후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이 자리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가져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분실물 신고 접수율이 92%라는 통계를 알고 있었는데 정말이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영상을 업로드하려는데 또 놀랐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한국이 세계 인터넷 속도 1위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화질 영상이 몇 초 만에 업로드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감거리가 위험하다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밤 10시쯤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를 걸어봤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2024년 OECD 범죄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3위를 기록했다는 자료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거리 분위기가 안전해 보였습니다.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밤거리가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일부는 의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하다고 들었던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2025년 서울시 CCTV 설치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니 정말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맞는 건지 말이에요.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며칠 더 있어야 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기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대상 반도체 역사 투어였는데 삼성전자의 기술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반도체 발전사 전시관에서 본 기술 진화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칩 크기는 작아지면서 성능은 수만 배 향상됐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44%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 체험관도 놀라웠어요. 갤럭시 시리즈의 카메라 기술, 디스플레이 혁신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열심히 따라가려 하지만 핵심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수소차 시뮬레이터를 타보고 친환경 기술 전시를 둘러봤어요. 2024년 현대차가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시연도 봤는데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글로벌 연구진들이 협업하는 영상도 인상적이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은은한 향기가 났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이었습니다. 23세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거든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팬들이 강민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잘생겼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제 얼굴이 빨개졌다며 놀리는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방송을 끄고 말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다음 저는 KBS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방송 문화 체험이었는데 뉴스룸도 구경하고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기자분이 예상과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뻔한 대답을 준비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자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024년 한중상호호감도 조사에서 양국 모두 50% 이하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매니저 리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상은 언제 올리냐고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리우가 답답해했습니다. 한국 비판 영상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친구들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이 최고라고 한국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본 진짜 한국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500만 팔로워들이 원하는 건 한국 비판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캐릭터와도 맞지 않았고요. 그날 밤 편집실에서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공항의 깔끔한 시설, 친절한 서비스, 놀라운 기술력, 안전한 거리들. 그리고 강민을 만났던 순간까지. 영상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팬들 댓글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한국 비판을 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라는 응원도 있었습니다. 2024년 중국 젊은 세대의 해외 문화 수용도가 72%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떠올랐어요. 변화하는 세대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팬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까요? 그 순간 강민의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온 지 5째 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저는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지하철보다는 서울 시내를 더 구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버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 노부부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한국 전통 사탕을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손자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2024년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는 뉴스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 케이블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강민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같은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떠냐고 많이 다른지 물어보더라고요. 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사랑의 자물쇠였어요. 커플들이 약속을 담아 걸어놓은 수많은 자물쇠들이 울타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버린다고요. 저는 갑자기 이상한 용기가 났어요.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강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달라고요. 기념품으로요. 강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웃으며 응해줬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자물쇠를 사서 함께 걸었어요. 그 순간 라이브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헐, 뭐 하는 거야, 루안 언니? 진짜 한국 남자랑 자물쇠,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 완전 빨개졌어.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민도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조금 어색해했지만 친절하게 웃어줬어요.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버리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강민은 헤어질 때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오면 꼭 연락하라고, 더 좋은 곳들을 보여주겠다고요. 저녁에는 전통시장을 구경했어요. 동대문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열쇠고리를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댓글들을 봤습니다. 팬들이 완전히 두 패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로맨틱하다며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카메라를 켠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어제 남산타워에서 자물쇠를 건 영상이 중국 SNS 전체에 퍼졌거든요. 드디어 한국 진짜 모습 보여줘. 역시 우리가 최고지? 그 남자는 뭐야? 시청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니저 리우도 화상통화로 참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하라는 압박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강민까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댓글창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도 정말 놀라웠고 사람들도 진심으로 따뜻했어요.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했죠. 2024년 한국이 혁신지수 세계 3위를 기록한 이유를 이해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도 정말 좋았거든요. 댓글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배신자, 루안이 맞아, 한국한테 매수당했나? 객관적이네.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물쇠 이야기까지, 강민과의 만남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작은 선물들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가 준 사탕, 상인 아주머니가 준 열쇠고리, 그리고 강민이 준 작은 한국 전통 브로치. 강민과 찍은 셀카를 보니 그때 느꼈던 설렘이 다시 올라왔어요. 처음엔 웃고 있었는데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뭔가 성장한 듯한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핸드폰에 친구들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국이 최고지? 언제 돌아와? 저는 살짝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어쩌겠어. 언젠가는 그들도 직접 보고 느낄 날이 오겠지. 그리고 강민과 찍은 셀카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야지. 다시 그 사람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루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확신의 참 편견이 어떻게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죠. 한 사람의 변화가 500만 팔로워에게 미친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찬반양론이 격렬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기술력, 시스템, 안전함. 이 모든 것들도 놀라웠지만 가장 큰 감동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서툰 중국어 인사부터 할머니의 사탕, 시장 아주머니의 덤 선물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과의 만남은 루안에게 새로운 감정을 알게 해주었죠. 사랑의 자물쇠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편견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마음을 열 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루안의 이야기는 그런 용기 있는 변화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루안은 다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겠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편견을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루안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감동 가득 쭉쭉쭉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